안녕하세요,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건강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지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콜레스테롤 약의 원리와 현명한 관리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시 이상 지질혈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중 중성지방 수치가 가장 좋지 않은데요. 중성지방이 높을 경우 반드시 유산소 운동으로 낮춰야 합니다. 중성지방이 높으면 LDL 콜레스테롤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중성지방부터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유전적 요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과 운동만으로 콜레스테롤이 조절되지 않아 좌절하시곤 하는데요.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는 생활습관뿐만 아니라 유전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유전 질환을 가진 분들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특정 유전자의 변이가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은 나만의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세우는 데 첫걸음이 됩니다. 내 몸의 특성을 알고 접근하면 불필요한 좌절을 줄이고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의 원리와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음식 섭취보다 간에서 합성되는 양이 훨씬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은 스타틴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합니다. 스타틴은 고강도, 중강도, 저강도 약이 있으며 환자분의 몸 상태에 따라 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의 반감기에 따라 복용 시간이 달라지는데 방암기가 짧은 약은 콜레스테롤 합성이 활발한 밤에 맞춰 저녁 식후 복용이 유리하며 반감기가 긴 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스타틴의 이상 반응으로는 근육통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근육에 많이 필요하나 합성이 저해되어 근육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 신경세포 복구에 콜레스테롤이 필요하여 기억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코큐텐 부족도 발생할 수 있는데 콜레스테롤 합성 과정이 억제되면서 코큐텐 합성도 저해될 수 있습니다. 코큐텐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특히 심장 근육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코큐텐 부족 시 피로 및 심장 기능 약화를 유발할 수 있어 스타틴 복용 시 코큐텐 보충이 권장됩니다.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이 억제되면 콜레스테롤의 원료인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전환될 수 있어 혈당 증가 가능성이 있으며 약이 간에 작용함으로 간 수치 상승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든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부작용 발생 시 의사분과 상담하여 약의 용량 조절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73세의 김보 어르신께서는 스타틴 복용 후 계속되는 근육통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평소 활발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기력이 떨어져 걱정이 많으셨죠. 약사님과 상담 후 코큐텐을 하루 100mg씩 꾸준히 함께 복용하고 주치의와 상의하여 스타틴 약 용량을 기존 고강도에서 중강도로 조절하자 놀랍게도 2주 내에 근육통이 현저히 줄고 피로감도 개선되어 다시 활력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이는 스타틴의 부작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적절한 영양소 보충 및 용량 조절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 약 중 콜레스티라민은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아 콜레스테롤을 담즙산으로 더 많이 만들게 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이 약은 콜레스테롤은 잘 줄여주지만 중성지방이 상승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스, 변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제티미브는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통로를 차단하여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합니다. 주로 스타틴만으로 콜레스테롤 조절이 어려울 때 병용 처방되며 부작용 보고가 적은 편이고 복통, 설사, 피로감 등이 간혹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 가능합니다. 페노피브레이트는 주로 중성지방이 높을 때 처방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 중성지방을 낮추는 것이 가장 좋으나 운동이 어려운 경우에 처방됩니다. 스타틴과 병용 시 근육통이 심해질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음식의 영향을 받으므로 식사 중 또는 식후 바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불량, 오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지방이 높을 때 처방됩니다. EPA와 DHA가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을 하루작씩 4개월 이상 복용 시 중성지방 감소 및 HDL 콜레스테롤 증가 보고가 있습니다. 혈액검사상 중성지방이 높을 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약물 외에 새로운 치료법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PCSK9 억제제는 간에서 LDL 콜레스테롤 수용체를 파괴하는 단백질 PCSK9의 작용을 막아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주사제입니다. 주로 스타틴 치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되지 않거나 스타틴 부작용으로 복용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사용됩니다. 또한 인클리시란과 같은 RNA 간섭 치료제는 PCSK9 단백질 자체의 생성을 억제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식으로 6개월에 한 번만 투여하면 되는 편리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기술의 발전은 콜레스테롤 관리에 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맞춤형 치료법이 더욱 발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지혈증 약을 줄이는 노력은 단순히 약 복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는 크게 식단 조절,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 그리고 장 건강 관리 4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식단 조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질 좋은 음식을 소식하여 염증 유발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나친 저염식은 몸을 탈수 상태로 만들어 담즙산 생성을 저해하고 고지혈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소금 섭취로 체액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원료가 될 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는 것이 좋으며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 고지혈증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산이 되어 염증 물질을 생성하고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자, 커피, 담배, 술 등도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섬유질 섭취는 콜레스테롤 흡착 및 배출에 도움을 줍니다. 마블링이 적은 붉은 고기는 적당히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조리법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 중에서도 콜레스테롤 관리에 오히려 독이 되거나 잘못 알려진 상식 때문에 섭취에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첫째, 바로 계란 노른자입니다. 과거에는 계란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드시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은 대부분 간에서 합성되기 때문입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 외에도 루테인, 비타민 D, 비타민 B12 등 우리 몸에 이로운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하루 1, 2개 정도의 계란 섭취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에게 콜레스테롤 수치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란 자체보다는 함께 섭취하는 다른 음식, 예를 들어 베이컨이나 소시지 등 포화지방이 많은 가공육과의 조합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이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를 건강한 오일로 생각하고 요리에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심지어 그대로 섭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코코넛 오일은 약 90%가 포화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소고기나 버터보다도 높은 수치인데요. 포화지방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주범입니다. 물론 코코넛 오일의 포화지방 중 일부는 중쇄지방산 MCT로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여전히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위험이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식물성 오일을 주력으로 사용하시고 코코넛 오일은 소량만 사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셋째,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은 건강에 좋으니 과일 주스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고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생과일은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당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주며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주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제거되고 과당이 농축됩니다. 특히 시판되는 과일 주스는 설탕이 추가되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액상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일은 주스보다는 통째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으며 시판 과일 주스는 건강 음료라기보다는 설탕이 많은 음료로 인식하고 제한하는 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넷째,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가 있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과류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은 식품임은 분명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중성지방 증가로 이어져 결국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약 30원 정도의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소금이나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원물 그대로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처럼 식단 관리는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를 넘어 어떻게 먹고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바로잡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로 70대 정모님은 평소 즐겨 드시던 빵과 단 음료 때문에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셨습니다. 특히 빵이나 과제 흔히 들어가는 트랜스 지방과 단 음료의 액상 과당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강력히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최근 연구들은 가공식품, 특히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이 과도하게 포함된 식단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모님은 액상 과당과 튀긴 빵 섭취를 줄이고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자 3개월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이는 식단 개선만으로도 중성지방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관리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과로, 과식, 불면 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코티솔 고갈 및 콜레스테롤 축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음 관리도 호르몬 균형 유지와 코티솔 고갈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심리적 스트레스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직접적으로 증가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 분비 증가로 성호르몬 부족, 담즙산 부족, 코티솔 고갈,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이 발생하여 콜레스테롤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제 사례로 50대 박모님은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셨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의 만성적인 분비는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촉진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약 복용과 함께 명상, 충분한 수면 등 스트레스 관리법을 실천하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점차 안정되고 만성 피로도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박모님의 사례는 약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콜레스테롤 문제에 심리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이어서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이나 콜레스테롤은 운동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친 운동은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도 있으므로 자신의 체력에 맞는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한 담즙산 순환과 콜레스테롤 배출을 위해 유산균 섭취 시 유산균의 먹이인 섬유질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익균의 증가는 담즙산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콜레스테롤 배출을 돕는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65세 최모님은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데도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아 의아해하셨습니다. 콜레스테롤은 간과 장의 상호작용으로 조절되는데 특히 담즙산의 장관 순환이 원활해야 처의 배출이 잘 이루어집니다. 최모님은 운동량을 줄이고 충분한 휴식과 함께 장 건강에 좋은 유산균과 섬유질 섭취를 늘리자 신기하게도 3개월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있어 운동의 양보다는 몸의 회복과 장 건강이라는 근본적인 요소가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지혈증 관리는 약 복용과 더불어 생활 습관, 식습관, 심리적 요인, 유전적 특성, 그리고 장 건강 등 전반적인 몸의 연결성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최신 치료법들은 콜레스테롤 관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신의 약 종류와 용량을 확인하시고 의사분 및 약사분과 상담하여 내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약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달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콜레스테롤 관리에 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강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